안녕하세요, 여러분. 곰젤리예요. 오늘은 이 동식물에서 강가라든지 호수 등에 사는 작은 동물들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우선 고여있는 조그만 호수나 강을 가보면 자세히 보면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양서류에 포함되는 개구리의 도롱뇽, 그쪽부터 물장군, 물방개, 개아제비, 그리고 식물부들, 그리고 조금해서 현미경으로 봐야 제대로 된 실이 보일 정도의 핵함까지 정말 다양한 동식물들이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강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장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물장군을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만약에 물장군을 발견하게 된다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선 물장군은 멸종위기 2급으로 잡으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개체수가 적기에 만날 확률도 적은 겁니다. 가끔 물장군이랑 비슷하게 생긴 물방개는 있는데 물방개는 뭐 건드리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은 종이 아니니까요. 물장군이랑 물방개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물장군이 조금 더 크고 물방개는 뒷다리에 털 같은 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물장군은 앞에 사슴벌레처럼 기다란 턱이 있어 그 턱으로 올챙이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구벌레 아시죠? 우리가 아는 그 지긋지긋한 모기들의 새끼입니다. 그 모기의 일종의 애벌레 단계에 이르는 장구벌레는 고여있는 깊은 물이나 호수 등에서 주로 삽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기 조금 전에 가서 뜰채를 사용해서 호수를 몇 번 윗면을 살짝 긁어내어 보면 그 안에 장구벌레가 가득 담기지요. 장구벌레는 왜 거꾸로 매달려 있는지 아세요? 장구벌레는 꼬리 끝쪽에 숨구멍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꼬리만 내밀고 몸 안쪽은 물에 넣어놔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그 장구벌레는 처음에는 알로 시작했다가 커져서 장구벌레가 되고 거기서 조그만 실지렁이 같은 걸 잡아먹으면서 살다가 번데기로 변해서 떠다니며 이사일 정도 있다. 그리고 성충인 우리가 아는 지긋지긋한 모기가 됩니다. 모기는 수컷은 20일 정도 살고 암컷은 30일 정도 삽니다. 암컷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며 한 달 내내 괴롭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럼 플라나리아에 관해 아시나요? 플라나리아는 조금 생소한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마치 거머리처럼 비슷한 촉감을 가진 피부를 가졌는데 주로 축축한 연못에 바위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바위 뒤쪽에 삽니다. 만약에 플라나리아가 궁금해서 잡고 싶다면 플라나리아가 사는 곳에 가서 삶은 계란의 노른자를 물 위에 띄워두고 뜰채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위 구석에 숨어있던 플라나리아들이 나와서 그 계란 노른자를 먹고 노란색으로 변해서 눈에 훨씬 띄고 유인을 했으니 잡기도 쉬워지지요. 플라나리아는 번식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번식할 때 한 개체가 길어진 다음 그 개체가 둘로 나뉘어서 또 하나의 개체가 생기지요. 이런 특이한 번식은 다른 몇몇 동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로 예를 들자면 개구리밥이죠. 개구리밥은 처음에 조금 성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 그게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럼 거머리를 아시나요? 거머리는 우리가 속담에도 자주 사용하고 우리는 거머리가 한 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악착같이 달라붙는 사람을 칠거머리라고도 하죠. 근데 이 거머리가 이런 식으로 착 달라붙는 이유는 피를 더 많이 빨기 위해서입니다. 거머리는 일종의 흡혈 동물인데 거머리는 우선 사람이나 동물에게 달라붙은 후에 거기에서 마취 성분을 분비하여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한 다음 혈액이 응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질을 분비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피를 빨아들입니다. 모기도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침을 뱉어내서 혈액이 굳지 않게 하죠. 이런 거머리는 질병을 옮길 수도 있고 억지로 떼어내면 이빨이 남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고 떼어냈다 하더라도 피가 몇 시간 정도는 계속 흐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거머리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묵은실에서 거머리를 잘 기른 다음 일부러 굶겨놓고 피가 응고돼서 피떡이 생길 것 같은 부분에다가 붙여놓지요. 그러면 쫄쫄 굶었던 거머리는 허겁지겁 그 부분에 입을 대고 먹기 시작합니다. 피가 점점 굳어서 피떡이 생기면 피의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 거머리에게서 분비되는 혈액 응고 억제제가 피를 다시 흐르게 만든 다음 그리고 몸에 있는 나쁜 성분이 포함된 피를 먹고 있지요. 그렇게 거머리가 다 먹고 난 뒤에는 거머리들은 생이 다합니다. 그 거머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피를 먹었을 수도 있기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머리는 여러 번 치료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기에 한 번 치료하고 나서 과산화수소에 넣어 바로 죽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일회용인 셈이죠. 그럼 제가 영상 처음에 얘기했던 핵함은 아시나요? 핵함은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이 핵함은 대표적인 조그만 생물입니다. 미생물이라고 해야겠죠. 핵함은 원래는 호수에서 주로 사는데 이 핵함은 마치 녹색 머리카락이 모여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핵함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는 유일한 광합성 형태의 미생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록빛을 띠는 겁니다. 핵함을 모아서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핵함은 두께가 제대로 보이고 그 안에 여러 개의 구멍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핵함은 아주 많이 모여야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호수의 안전거리 정도에서 봐도 보일 정도입니다. 핵함은 미생물류에 속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다고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부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들을 보거나 만져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부들은 원래는 마치 소시지가 식물에 꽂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씨가 모여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 소시지랑 비슷한 줄 알고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애초에 수만 개 이상의 씨가 모여서 그 갈색 부분이 그게 터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었던 건데 그게 열려버리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위해 수만 개의 씨가 그 틈으로 와르르 쏟아져 나와서 부피가 급격히 증가하죠. 그래서 만약에 베어문다면 입에서 계속 뭔가가 생겨나서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치 솜 같은데 무척 텁텁하답니다. 그리고 부들은 키가 큰 외떡잎 식물로 주로 호수, 강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 대부분은 다 물 밖으로 나와 있지만 뿌리는 진흙에 묻혀 있습니다. 부들은 키가 크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다 살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하고 높이가 너무 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면 거기 물고기들에 의해 끊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짧고 굵게 낮은 곳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과 호수에 사는 조그만 동물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동물들에게는 하나의 아주 큰 사회입니다. 각자 자신의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대가로 먹이를 먹는 등 이게 바로 순환되는 것이죠. 다음번에는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